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민주당이 왜 나오는 제가 거야? 근데 당적 바꿨나? 우리 민주당 당적 바꿨나 네, 보이네. 그래 오늘 좀 불안한 네. 마음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장동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는 바이지만 최근에 또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정말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온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아직 몰라요. 아, 그래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재명 측에서 가짜 뉴스라고 말을 했고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입증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은 이재명 씨 본인이 그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가짜 뉴스가 안 나올 아니 텐데. 이제 CCTV 공개한다 그랬어. 한다고 그랬지. 하질 않았잖아. 그게 큰 위험하거나 극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전략일 수도 있잖아. 궁금하게 만든. 그렇지. 그게 유리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죠. 지금 그러고 이분이 스캔들 부분도 무상연애 예배우와의 무상연애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특히 그 여성들한테 지금 사실 조금 뭐랄까 이게 비호감 후보로 찍혀 있거든요. 물론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비호감도가 높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측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마누라 곁에 선거 일정 그리고 후보 일정을 다 포기하고 마누라 곁에 하라고 지키겠다. 마누라 병상을 지키겠다. 이렇게 참 이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예, 아니 이거를 옛날 영국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왕관도 버리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 대통령을 포기했다 하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거 정해진 일정을 부인 간호한다고 다 취소를 한다? 일정을 안 한다는 거는 부인 하나 때문에 국정도 앞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부인 아프면은 국정 내몰라라 하고 나는 우리 병간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그 옛날에 다음날 관훈 토론도 있고 하니까 막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마누라 아픈 핑계 대가면서 그냥 하루 좀 일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뺀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맞으려면은 위독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 별거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지금 아주 위독하고 진짜 무슨 중대한 어떤 그런 기로에 있다면은 당연히 그래 해야죠. 나는 그래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별것도 아닌데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하루 종일 두 분이서 병간호를 하고 있다? 난 처음에 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팔다리가 하나 부러진 줄 알았어. 팩트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팩트는 뭐였습니까? 새벽 1시인가 마시 반에 침대에서 떨어지면 넘어져가지고 낙상. 얼굴에 이게 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몇 번을 꿰맸다. 이게 지금 밝히는 공식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풀어진 계기가 왜 떨어지면 부러지거나 낙상 같은 부러지거나 해야 되는데 왜 열상은 아시다시피 찢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찢어질 그런 열자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 경험에 저는 술 먹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썹 위를 긁었어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갔는데 마취하지 않고 그냥 꾸몄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져서 안경이 이제 혹시 또 후보 부인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가? 근데 이재명 후보를 지금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속된 말로 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유동규 이야기만 나왔을 때도 처음에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측근은 맞는데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번 이 부인이 낙상된 것도 이거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쪽 이재명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1시 반에서 침대에서 널찍어가지고 낙상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우리도 다 침대 생활 해보지만은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가 참 잘 없거든. 그게 힘들거든요. 아니 되게 피곤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져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떨어지면은 팔이 부러지든지 무슨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지인도 여성분인데 예. 그 잠이 안 와서 예.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다가 떨어져 가지고 팔이 이게 금이가 딱 해요. 아, 근데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팔금이 같다. 근데요 보통 보면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게 1시 반에 잠들자마자 바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아 이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듣자마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데 내 경우하고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억측이 생기고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인지 진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뭐 가짜 뉴스인지는 뭐 확인되지 아직까지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 일반 그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 왜 믿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본인이 자업자득이다. 그렇죠. 뭐 화천대도 아직 그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고 해경군 김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와 지난번 그 대선 경선 때 이제 치열하게 붙었죠. 그거 사실은 경찰은 거의 해경군 김씨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로 특정했었습니다. 특정해서 검찰에 그 넘겼었거든요. 자소. 예. 그때 그래도 그렇고 사실 또 그 문제 푸는 방법은 또 있었습니다. 회계공 김씨가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그의 IP 그 소재지가 로그인된 곳이 전부 이재명 후보 사무실이거나 아니면 자택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누가 봐도 회계공 김씨가 이재명 후보 외의 부인 김혜경 씨로 특정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 휴대폰만 제출하면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는데 휴대폰을 분실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도 오리무중이 빠졌고 그리고 사실 뭐 무상연애도 이게 완전히 지금 희화화 돼버렸죠. 지금 뭐 그 시기에 재미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이제 지금 논란이 돼버려서 그랬고 뭐 친년 강제 입원은 뭐 결국 인정한 부분이고 형수 상력 부분은 원체 녹음 파일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자기가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그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늘 그래요. 이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이분이 이제 이런 구설수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음주운전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음주운전가 또 2개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후보 부인의 어떤 이런 낙상 사고마저도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병행하지 않느냐. 자, 그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나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쉬면서 부인을 간호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뭐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거와 유사한 쪽으로 가서 그때 뭐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아니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는 효과를 뭐 봤는데 이번에는 효과. 아니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최근에 그 2030 남자들의 표심을 잃었잖아요 민주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그 펜코라는 또 뭐 무슨 뭐 그 사이트가 있다요. 그쪽에서 그거를 이제 또 남자 편을 2030 남자 편을 드니까 여성들이 또 들고 일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편을 의식해서 또 이게 또 부인 가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또 이제 꼬인 것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제 배경에는 뭐 큰 틀에서 뭐 후보 교체로 뭐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뭐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뭐 그런 배경들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특검 이야기도 지금 또 나왔단 말이죠. 특검까지도 사실 보면은 특검이 이때까지 거부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제 윤석열까지 이제 같이 이제 물고 들어지면서 윤석열도 같이 특검 받으면은 특검 받겠다. 근데 이걸 또 뭐 조건부 특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60%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어요. 60% 정도가.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을 갖추니까 이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특검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2월부터라도 당장 여야가 협상에 나서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협상 안 되면은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저는 이 게임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다 윤석열 씨가 안정권 바깥으로 우세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씨를 상대로 요 상태로 변함없이 쭉 가기를 원할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대로 가면 패한다.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나가 뛸 가능성이 없다, 완주할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교체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수 교체 시점이든지 축구에서든 무슨 농구에서든 교체 시점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결국은 뭐 결과를 뻔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체도 지금 아직 뭐 한 4, 5개월 남았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한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 있습니다. 자, 후보 교체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근데 결국은 지금 그랬는데 사실 뭐 그런 징후들이 그 뭐 윤석열 이런 후보도 부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도 지금 중간청 2030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호남 지지율 이 세 그렇죠. 가지 측면에서 그런 봤을 예. 때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졌어요. 예. 정권 교체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0% 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물론 컨벤션 효과로 얘기를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한 10% 포인트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게 고차가 된다면은 민주당도 고민이 시작되고 있죠. 고차가 가는 어느 시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한두 달 더 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올 연도 윤석열 나와요.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마 극에 달할 겁니다. 어차피 늘 네거티브는 지지율이 열세인 후보가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아마 그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약점을 안고 있잖아요. 사실 본부장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그 네거티브를 극렬하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흔들 겁니다 아마. 흔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민주당의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교체론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아까 뭐 지지율하고 뭐 그 부분은 뭐 예, 그렇죠. 이제 호남하고 얘기도 20%인데 지금 정동영 그 호남 지지율을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2030 부분부터 먼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호남 지지율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2030 지지율이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높아요. 남자들 특히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여자들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근데 이게 또 말조심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음주운전 이야기하고 초보운전 이야기했다가 또 이제 한번 걸리고 나서는 여섯째 지금 기자들 질문을 안 받고 있어요. 아, 기자 질문. 예, 기자들 질문을 안 받고 있으니까 곤란한 건 이제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이제 기자들이 계속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도 2030이다. 2030하고 대화 안 하려면서 무슨 2030 지지율을 발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64.1%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DJ가 거기에 했던 94.1%, 94.7% 전무후무한 거죠. 근데 노무현도 마찬가지 않습니다. 93.4%입니다. 거의 문재인이 89.2%. 그 낙선한 가장 표를 못 얻는 정동영 후보도 79.5%입니다. 거의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도 15% 이상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2의 정동영 사태가 오는 게 아닌가. 검열 친문 지지층 문바라고 얘기하죠. 문바에서도 지금 최근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 불만스러운 그게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고 해요. 자꾸 이제 문화적 차별화 하려고 하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번 그 우리가 기억을 한 달 전으로 거슬러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낙연 후보가 승부 견서를 안 했잖아요. 수락을 안 했는 이유가 1차, 2차 슈퍼위크 때는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한테 한 20%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랬는데 3차 슈퍼위크에서는 이재명 씨가 28.3%, 이낙연 씨가 62.3%, 압도적으로 이낙연 씨한테 표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선으로 가면은 이낙연 씨가 대권 주자로 결정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걸 서둘러서 편법을 쓰는 바람에 이낙연 씨가 놓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1차 때 정세균 씨를 포함한 김두관 씨 이런 분들한테 표를 던졌던 것마저도 그거를 무효로 만드는 바람에 50% 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는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중도에 사퇴한 사람 표까지 그걸 없어 무효표로 만들면서까지 억지로 과반수를 만들어서 확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씨를 지지했던 측에서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어차피 그 저는 호남 대장동이 네. 결정적인 결정타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대장동 사태가 아마 좀 더 일찍 생겼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됐을까? 결선으로 갔으면요. 네. 결선으로 갔으면 나는 이낙연 씨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추세 아닙니까? 그 추세가 그대로 적용됐다 하면은 앞도 폭발적으로 이재명 씨는 어렵다. 그러면 이낙연 씨로 간다.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고 지금 아까 이 지금 후보 교체 시기는 12월 9일입니다. 왜요? 왜냐- 왜 12월 9일? 오늘 또 왜냐면- 얘기하면 할까요? 왜냐하면요. 네. 그 대권 주자는 공지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네. 이분이 무직일 경우에는 관계없어요. 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씨 대신에 내세울 사람이 무직이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공직에 있는 분 같으면은 12월 9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분이 겁니다. 누구죠? 그분이 이제 TK 이야기하는 그분 아이가? TK 그분 아이가? 그분 맞죠?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KBK 이야기하는 거야? KBK. 그거는 극비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KBK 어쨌든 얘기하는데. 제가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선수 교체로 가면은 아마 특검으로 갈 겁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특검은 이재명 씨 소관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누구냐면은 당과 청와대에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선수 교체로 갈 것 같으면은 특검 가버립니다. 특검이 먼저 예비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특검이 그다음에- 먼저 가고 특검이 간다는 거는 선수 교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야, 그래서 정치적인- 모든 게 12월 9일 이전에 돼야 되니까 아마 이 분위기로 계속 한 일주일만 더 가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달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 보름 일주일 정도 정도만 가면은 분위기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만약에 정권을 지킬 수 없다 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저 사람 뭐 그래도 대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결정해놨는데 어떻게 본부가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내가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체를 합니다.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특검밖에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소가 되면은- 아니, 우리 기소가 되면은 구독자들한테 진짜- 너무 불친절한 방송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약간 힌트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예, 이분도 그 총리고 이분은 현직 총리고 한 분은 전직 총리인데 2등 한 사람은 전직 총리잖아요. 그러네. 전직 총리는 왜 안 되는데요? 이분의 친문이 아니라서. 아니 왜 저한테 따집니까? 자, 그리고 문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어? 람 예. 출신이었어? 아까 왜 그 지금 이낙연은 안 됩니까? 이게? 아까 상당히 냉철하게 KBK 는 마시다가 되고. 갑자기 좀 그러시네. 자, 뭐 시간이 많으면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이 후보 교체론으로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니까 또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계기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아마 홍 반장 이야기에 따르면 급격한 흐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대로 가면은 이깁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변화가 와버리면 헷갈려요. 예.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면서 윤석열은 가만두고 자, 같이 또 나가는 시기는 거 아이가? 야, 역시 참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방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추세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아마 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측.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한 10%대로 껐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